한 번 보면 취업 생각, 두 번 보면 취업 문턱. 세 번 보면 취업 성공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네. 직장인 여러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해결까지 해드립니다. 네. 직장인 생존법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TV를 보니까 네. 그 개그맨 김병만 씨가 이제 뭐 정글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되게 네. 좀 재밌게 봤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직장에서 네. 살아남는 정말 리얼 생존법, 그래요. 직장인 생존법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예.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의 최현정 팀장, CS솔루션의 김민경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최현정 네. 팀장님은 지난주에 뵀었고, 네네. 우리 김민경 팀장님은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어떻게 뭐 좀 본인의 어떤 각오나 이런 거 좀, 예쁘시네. 네, 감사합니다. 스카프도 예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네. 역시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예. 각오. 네, 제가 가고요. 예. 제가 일단 이 프로그램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라서 그런지 이 6글자에만 해도 너무나 큰 공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에는 이제 취업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직장 내에서 이제 일을 할 때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예,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있어서 A라는 문제에 있어서 B라는 정답이 딱 제시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또한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 또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최대한 좋은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말씀도 잘하세요. 각오 들으니까 네. 앞으로 뭔가 좀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네. 예, 아직 미혼이시고. 예. 정원 씨 사진 있는 방송 자제해 주시고요. 아이고, 잘 됐네, 세상에.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미녀 삼총사랑 방송을 네, 아이, 너무 좋아. 하시니까. 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한번. 네. 열심히. 자, 이 시간은요,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애환과 에피소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카톡 한번 볼까요? 네네. 저 카톡이 올라와 있는데, 네. 어떤 사연이 올라와 있나 봅시다. 카톡으로 네. 예,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네. 예, 직장생활 1년차 이직해도 될까요? 이런 문제도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 저희가 이직과 관련된 내용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잠시 후에 이 문제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저희 쪽으로 장문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님프7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저는 현재 1년 좀 넘게 격리로 일하는 28살 직장인입니다. 연봉이 적기도 하고 아직 한 번도 오른 적도 없고 연봉도 연봉이지만 일도 많은 편이고 주 업무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는 거의 보조인 듯 합니다. 자, 한마디로 업무로서는 배우는 게 없어서 이 상태로 오래 있다가는 경력은 있고 나이는 들어가니 이직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은 연봉이 점점 올라가니 마음이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아직 직장 생활 1년 차인데 제가 이직을 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이직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보고 약간의 반전이 있네요. 이렇게 막 고생하고 돈도 안 오르고 뭐 저렇게 했는데 네. 결국 1년. 알고 보니 안 1년 차네? 1년 차여가지고 네. 약간 애매한 그래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나 네, 봐요. 일단 이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연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 네. 예,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일단 두 분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직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 번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최원정 씨 설마 알고 보니 1년 차 아니시죠? 아니죠, 당연히. 그래요. 저분은 깜짝이야. 오래되신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네. 네,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상담하고 행정 업무를 주로 하다가 예. 1년 있다가 이제 일반 기업체로 옮겨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기업체가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커리어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직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직 그래요? 한번 하셨군요. 네. 네, 김민경 팀장님 어떠세요? 예, 저는 아직 이직은 안 했는데요. 사실상 질문을 주신 분과 마찬가지로요. 저 또한 제가 이제 나아갈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는 이직에 대한 생각을 사실 안 해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조금씩은 이직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프로에서는 이직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정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근데 님프79님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이에요. 네. 1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직을 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MC분들께서도 1년밖에 안 됐다고 해서 네. 아무래도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직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이 오래지 않으신 분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요. 연봉도 적고 회사에서 비전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좀 하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불만이 많이 키우게 되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직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도 같이 갖게 되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불안이 계속되실 것 같다면 이직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직을 권하고 싶은 딱 그 시기는요. 3년에서 5년 차 정도 되셨을 때 경력이 좀 쌓인 이후에 이직을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 힘들다면 이제 옮기세요. 하지만 원래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정석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부가적으로 저도 설명을 드리자면 예.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5년이 되어야 적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직을 하는 시장에서는 전문성과 회사 충성도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그 이하의 경우라면 최소 1년은 채우셔야 경력직으로 채용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이직이 잦은 사람은 능력과 자질에 대해 의심받기 쉽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일정 횟수 이상 이직을 한 사람의 경우 면접조차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잦은 이직은 오히려 자신의 경쟁력과 능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직급과 임금의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이직 빈도수와 이직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이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네. 위에서 알아서 이직을 시켜줘. 예. 가라고. 그러면 그거 좋은 잘 된 예, 거죠? 그거는 그러면?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네. 예, 본인이 알아서 이제 좀 갈 길을 다시 좀 추스려야겠죠. 아니 그러면 네. 우리 저 김 팀장님은 이직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사람들이 딱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난간에 부딪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 내가 이 정도 기간 후에는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획에서도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팀장 회사에서도 이거 많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 예. 자꾸 팀장님한테 이직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래요. 안 될 것 그래 같습니다. 이직 하지 마. 여기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네,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 그러면 이직을 해야 한다면 네. 가장 먼저 뭘 준비해드리겠습니까? 네, 일단 이직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만큼의 역량을 갖췄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1년 차이신 분들은 그만큼의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쌓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네. 또 직업 생활하는데 가장 생존할 수 있는 첫 번째 생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평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직을 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는가를 뭐 경력 기술서나 면접에서 바로 보여주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내 주변에 있으신 나와 함께 일했던 분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췄는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직을 하실 때 맞아요. 꼭 그 예.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네. 제가 여기 왔을 때 네. 상원 씨를 딱 보면서 야, 네. 상원 씨가 정말 그동안 평판 관리를 잘 해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랬던가요? 롱런하시고 네. 그 다 비결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조금 전수 좀 나중에. 예, 주변 사람들한테 밥을 자주 사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외에 뭐 다양한 비법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해드리겠고요. 아직 난 못 얻어 먹었는데. 네. 네, 일단은 저도 사람 골라가면서 사드리거든요. 여보세요? 예. 근데 일단은요, 예. 새 직장을 옮기려면 사실 네. 전 직장보다 좋아야 되잖아요. 안 좋으면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직장을 찾을 때 좀 따져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연차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일단 2년에서 3년 차 이하의 직장인의 경우에는 일단 높은 연봉만 쫓아가기 전에 자신이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업무가 본인의 적성과 잘 맞는지 또는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종이 비전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4년에서 7년 차의 직장인의 경우에는요. 수직 이동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한데요. 높은 연봉과 직급 상승을 보장받으면서 옮길 수 있는 직장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봉에 매달리기보다는 직급 상승을 보장받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또 8년 차 이상의 직장인이라면 이직 결정 때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살펴보는 게 필수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성장을 지속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경영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 연차별로 이렇게 전략이 예. 다르네요. 8년 정도 되신 분들은 오히려 위에서 안 보내시려고 그러지 않나요? 워낙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8년 차의 경우에도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뭐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서 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다음 직장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연차별로 이제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 혹시 저 준비가 없이 이직을 했다가 낭패를 본 그런 사례 있습니까, 우리 최현정 팀장님? 네, 당연히 있죠. 일단은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좀 생기다 보면요.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불만이 아주 크게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섣부르게 사직서를 던져버리고 급하게 면접 보고 회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전 회사보다 못한 조건에 이제 개인적으로 더 맞지 않는 관계에 이제 얽힐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직이
실패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난처하겠어요. 그래요. 네, 김민경 팀장님도 어떠세요? 이런 사례들 좀 많이 보셨나요? 예, 많지만 저도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일단 이제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던 이제 A라는 대리가 있었는데요. 그 대기업의 안정된 근무 조건과 복리후생을 항상 꿈꿔오다가 예. 자기가 이제 원하던 곳에 결국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평소 열망했던 회사에 입사를 했다는 기쁨은 잠시였고요. 네. 업무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는 자신의 어떤 업무의 성향이나 비전은 보지 않고 그 회사의 브랜드 네임만 보고 결정을 했다가 네. 내가 조금 내 업무에 대한 것은 많이 보지 못했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이직을 하고도 오히려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그래요? 경우 저도 후배들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뭐 대기업으로 옮기면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저 두 분한테 저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저 회사에 딱 가서 네. 중요한 것만 쏙 뽑아먹고 또 이직했다가 또 가서 중요한 거 정보 쏙 빼가지고 이직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그런 것도 캐리어가 될 수 있잖아요, 본인한테. 그런 분들 계시나요? 어때요? 그런 분들도 사실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에서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나이에 비해서 잦은 이동이 있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일단 보이면 그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좋다고는 볼 수 없고요. 네. 예, 그것은 이제 그 얌체 행동이 그 기업들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겠죠. 그럼 이제 쏙쏙 빼가지고 본인이 차리면 되잖아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그 큰 능력이 있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쏙쏙 빼는 게 어디 쉽나요, 그게. 예, 그러니까 네. 우리는 쏙쏙 키워드가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직장 생활에서 이적이 한 번쯤 거치는 통과 의뢰라고 한다면 네. 평소 그 몸값과 어떤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에 네. 우리 김민팀님 다시 한번. 예. 네. 일단 이직의 가장 큰 자산은요, 경력입니다. 네. 근데 기업들은요, 채용의 중심을 신규 졸업자에서 경력 사원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이고요. 실무를 직접 맡아서 진행하는 대리나 과장급을 많이 선호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경력을 쌓은 산업군과 직무를 중심으로 자신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직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만한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 직장에서의 실적을 수치로 환산하거나 또는 본인이 했던 어떤 사업 제안서, 기획안, 프로젝트 관련 등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둔다면 다음에 지원을 할 때 자신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평소에 예.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기회가 딱 예. 왔을 때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카톡 질문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카톡이 들어왔네요. 네, 재건 오빠님 너무 웃겨요. 네, 예. 은혜님 보내신 건가요? 친구 아니시죠? 네. 아는 분 같은데. 네, 예. 직장인 생존법 유익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다른 직장에서 스카우트가 된 상태입니다. 이직 사실 언제 털어놓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어요. 네, 어때요, 최은여 팀장님? 네. 네, 일단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기 전에는요, 최소한 개인이 하던 업무나 또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인수인계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2주 전 혹은 한 달 전에는 미리 말씀을 이제 회사에다가 전해드리고 그래야지만 공석을 채워서 다른 분이 그 이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이제 직원이 결정이 되면 그분에게 잘 내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인수인계를 잘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때 좀 하여튼 뭐 저 방송도 마찬가지지만은 네네.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뒷마무리 본인의 중요해요. 평판을 어떻게 좀 좋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빠지는 네. 방법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죠. 예. 뭐 면접면으로서가 아니라 일하다 보면요 어디서 언제 어떤 사람 마주칠지 모릅니다. 맞아요. 다시 안 볼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또 동종업계라면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마련인데요. 첫인상 못지않게 마지막 인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경력자들이 이직을 할 때 처음 한두 번은 공채나 개인적 인맥을 통해 이직을 하지만 전문적일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그 헤드헌팅 때 중요하신 부분 헤드헌팅 때 중요시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도요, 평판 조회라고 합니다. 네. 그 헤드헌터들도요, 평소 그 조직 내에서 이 사람이 대인 관계가 어떠했는지 평판 조회를 많이 해본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더없이 평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대인 관계 마무리도 잘하는 것이 좋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김민경 팀장님 아직은 이직한 적이 없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네. 그럼 뭐 평판 관리할 그럴 필요가 없네요, 아직은. 근데 사실은 평판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꼭 뭐 형식적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일을 하면서도 더없이 중요한 게 평판 관리거든요. 꼭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평소에? 예, 그렇죠. 평판 관리라는 것은 평소부터 마지막까지 쭉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예, 예. 이 평판 관리라는 것이 진짜로 무슨 어떤 형식적으로 서문으로 이제 이 사람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불시에 딱 전화를 해가지고요, 어떤 박재건 사건 어떤가요? 이렇게 네. 딱 물어보고 정말 굉장히 물어보나 마나 자연스러운 뭐 칭찬만 나오니까 분위기에서 예. 그렇게 굉장히 불시에 형식도 안 갖추고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그래요, 진짜? 예, 그래야 만약에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도 이제 다 알기 때문에 그 알게 모르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알아낸다라는 거죠. 네. 재건 씨, 그러니까 진짜 언제 어느 누가 아니,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재건 씨 그게- 물어볼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여기 제가 올 때도 네. 여기 우리 김지수 PD가 네. 저기 조용구 씨한테 전화해서 저 박재권 씨 잘하냐고 딱 물어봐가지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잘한다고 했나요? 그래요. 확실히? 다 이게 평판. 아니, 제가 잠깐만. 듣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넘어가시고. 네네. 우리 저 알겠습니다. 최원정 팀장은 본인이 네. 지금 만약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네. 다른 분들이 다 좋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100% 좋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네,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아. 저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네. 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해달라고. 오, 저것도 하나의 좋은 평점 관리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네. 전화번호 얘기해봐.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명함 받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물어봐야지. 평판 물어봐야겠어. 네. 어떻게 하는지. 근데 평소에 네. 이렇게 평판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앞서서 뒷마무리 얘기했잖아요. 어딘가를 떠날 때는 정말 자기가 한 일을 잘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 인수인계를 잘 못해서 정말 뒤에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절 보면서. 네. 아니, 왜 조심하시라고요. 네. 잘하고 그래서 있어. 예. 이 인수인계를 잘못해서 되게 황당한 사례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무엇보다요, 인수인계에서 이제 잘 좀 서운해하는 점은요, 일단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기간이 좀 충분하지 않더라도, 네. 그 다음 이후에 그래도 본인이 시간이 날 때 또는 그 어떤 인수인계에 대한 부족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해주려는 노력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직을 하다 보면 인수인계 할 기간이 조금 넉넉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때로는 불가피하게 좀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사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는 다음에 부가적으로 본인이 좀 시간을 추가를 한다던가 또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추가적인 문서로라도 그 인수인계를 좀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은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저 최원정 팀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마무리를 인수인계를 제가 받았는데 네. 자료를 도대체 어디에다 담아놨는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제 그런 저장된 폴더의 파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찾기 너무 어렵고 또 정리된 것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조금 있어서 조금 힘들었고요. 네. 또 이직할 때 굉장히 꼴불견이었던 사례도 좀 있었는데 그래요?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퇴사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외부 담당자에게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뒷마무리를 하는데 굉장히 난처했던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런 경우는 조금 평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평생 이제 자기로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건데. 그분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앞으로 잘하라고. 다른 데에서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선 잘하십시오. 최현정 팀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참 웃으시면서 다른 본인 데서도 관리를 잘하세요. 이렇게. 너무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가에 떠나셔도요. 뒷마무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또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6개월의 공백기가 생겼네요. 이직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약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좀 쉬었어요. 그러고 네. 나서 이직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 전에 걱정이 제가 될것 하고 같아요. 싶은 말이 네네. 상은 씨는 계속 지금까지 쭉 해오셨잖아요. 네. 저는 중간에 저도 한 6개월 정도 일이 없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나는 정말 방송으로 안 되겠다. 네네. 장사를 좀 해야겠다 해서 다른 거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힘들고 네. 일도 안 들어오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요. 자의적으로 쉰 게 아니라면 더 예. 괴로우셨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나 너무 재건님은? 속상해. 네. 네? 그때요? 네. 그냥 뭐 계속 이제 그 아는 분들, PD 분들이나 방송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제 프로필을 돌리고 제가 좀 여기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 좀 쉬었다. 네네. 더 잘할 수 있다. 네. 계속 저를 어필을 했죠. 야구르트 사가고 뭐 저 야구르트. 우유에 뭐 저 이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너무 바쁘시잖아요. 지금은 그때 바빠요. 열심히 했던 그 토대로 이제 지금 잘 되신 건데 예,
예. 자, 그거는 이제 재건 씨는 잘하신 경우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쉬셨다면 예, 다음 이직할 때 굉장히 이게 또 고민일 것 같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직을 할 때도요, 뭐 이직이 뭐 조금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면은 좀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운도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행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직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공백기 동안 아무 준비 없이 자리가 나기만을 좀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놓고 그 채용이 있는지 언제 날 것인지를 좀 미리 파악한 다음에 그 공백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다른 좀 경험을 쌓아두시는 것이 좋은 이력이 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한다면 이직은 당연히 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뭐라도 예. 조금씩 하세요. 예. 예, 우유를 돌리세요, 우유를. 자, 우리 최현정 팀장님은. 네, 저는 컨설팅 할 때 이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런 조언을 해드려요. 네. 이직을 원하신다면 이직처를 반드시 결정해놓고 퇴사를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그 경력이 이어지지 않고 또 네. 그만큼의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내가 얼마 만에 이제 이직에 성공하겠다라는 한시적인 기한을 두시면 목표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석 달 안에 이직하겠다, 6개월 안에 이직하겠다라는 목표를 반드시 두시고요. 또 이제 그런 행동을 목표나 계획 없이 만약에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실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반드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장미님 반드시 이직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역량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신 다음에 이제 직무와 기업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최현정 팀장은 제가 아까 공백기 때 네. 제가 했던 방법은 어떤 것 같습니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내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셨기 때문에 예.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게 중요한 네, 거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아주 네. 좋은 어떤 의견을 주셔서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직장인 생존법 어떻게 하면 이직을 잘할 수 있는지, 이직 후에 뒷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녀 출연자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최현정 팀장, 김민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은 우리 프로 이직하지 마세요. 네, 충남. 예.